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우스 코리아 길드의 베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수 혹은 초보를 이제 막 벗어난 분들을 위한 약탈 방법에 대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초보를 벗어나게 되면 뽑을 수 있는 유닛의 그 총량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 수준이 낮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략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게 되고요. 한 80 정도, 아니 못해도 한 60 정도 인구수가 된다면 이 기사와 라이더를 조합해서 약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탈 방법의 장점은 방어력이 높은 기사를 통해 유닛의 손실을 최선으로 막을 수 있고, 적을 빠르게 초토화할 수 있으며, 또한 별을 5개를 획득할 수 있고 적을 아예 전멸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사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P가 아주 많고요. 방어 건물을 우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또한 공격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방어 건물을 빠르게 제거하거나 적 유닛을 없애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유닛 같은 경우엔 자원 건물에 데미지를 적게 주기 때문에 적을 기사만 가지고 적을 공격하게 된다면 자원 건물을 부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탈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좀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를 섞어줍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는 자원 건물을 우선순위로 공격을 하며 자원 건물에 대한 공격력 보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원 건물을 빠르게 해체시키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기동력 또한 기사에 비해 훨씬 좋기 때문에 기사를 먼저 내보내고 그 이후에 라이더를 내보냄으로써 라이더를 보호함과 동시에 적을 빠르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기사와 같은 경우는 발리스타 타워에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발리스타 타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석궁으로 되어 있는 타워인데 공격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사가 이 발리스타 타워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생산 시간이 다른 유닛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그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다른 유닛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사를 좀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 파이크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근접부병을 1마리에서 2마리 정도 섞어서 그 발리스타 타워, 즉 석궁 타워에 대한 어그로를 대신 끌어주게 할 것이고요. 또한 숲에서 나오는 기마병들에 대한 어그로도 끌게 할 겁니다. 혹은 게임이 좀 쉽게 풀릴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보병을 먼저 내보내지 않고 기사와 라이더를 보낸 직후에 같이 보내서 적을 빠르게 해체하는 데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는 라이더, 그리고 기사, 그리고 근접 보병 혹은 궁수를 한두 마리 섞어줍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마법이나 영웅, 다른 길드에 대한 지원병 같은 경우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꿀광이라고 하는 아주 큰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아니라면 굳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에서 보내주는 유닛 같은 경우는 소모성 유닛이기 때문에 이 유닛을 이후에 다른 본대 공격 이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병과 궁수처럼 제일 먼저 내보내서 몸빵을 위한 그런 역할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보병들과 근접보병과 궁수, 혹은 이 다른 길드원에게서 받은 지원병, 그리고 또 이 용병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내보내서 몸빵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 용병 같은 경우 제가 제한 용량이 3개가 있지만 3개를 한 번에 하기보다는 한 번씩만 뽑게 하여 몸빵으로 한 번씩 소모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사 그리고 라이더를 이용한 약탈 방법에 대한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디 있나. 마법을 쓰지 않은 그런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벽이 아래쪽에 쌓여져 있지만 이쪽은 비어 있죠. 하지만 저는 아래쪽에서 쭉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서 쭉 간 이유는 방금 이쪽 위치에 있었던 콜로세움이 지속적으로 유닛을 생산하기 때문에 콜로세움을 가장 먼저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사를 먼저 내보낸 이후에 일정량의 방어 건물을 해체시킨 뒤에 라이더를 내보내게 됩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 HP가 기사들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먼저 내보내서 방어 유닛들 그리고 방어 건물들을 먼저 해체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이 라이더들을 내보내서 방어 건물을 해체하는 방식을 씁니다. 지금 기사들과 라이더가 다음 건물을 하시는 걸 보면 다음 건물을 해체하는 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건물 역시 해체를 기사들에 비해서 라이더들이 좀 더 빨리 하는 편입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일반 건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라이더를 조합하게 되면 유닛에 대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고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도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하죠. 가장 먼저 석궁을 없앴습니다. 석궁 같은 경우 공격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군 기사를 없앨 수 있는 강력한 타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기사를 먼저 내보내서 방어 건물 해체를 하고 있고요. 일정량의 방어 건물을 해체하게 되면 그 이후에 라이더들을 투입하도록 할 겁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도 방어가 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만 섞으면 건물 해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라이더들을 쉽게 라이더들이 속도가 확실히 빠르고
공격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라이더들을 꼭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뭘 해볼까요? 용병을 함께 사용한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에 석궁이 중앙에 있네요. 이 경우에도 석궁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게 좋을 텐데, 왜냐하면 기사들이 일반적인 다른 방어 건물을 공격하게 된다면 석궁에게 지속적으로 기사가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랠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석궁을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에 방어 건물이 뭉쳐있기 때문에 기사들을 그 방어 건물 쪽으로 보낸 이후 직후에 함께 라이더를 보내시면 됩니다. 방어 건물이 띄엄띄엄 있는 경우라면 라이더들이 자원 건물을 공격하면서 이 방어 건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어 건물이 띄엄띄엄 있을 때는 일정 양의 방어 건물이 해체된 뒤에 라이더를 보내시는 것이 좋고, 방어 건물이 마을과 같이 뭉쳐있는 경우에는 기사들이 빠르게 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보낸 직후에 라이더들을 같이 내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약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이 유저를 공격할 때는 기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없이 기사와 동일한 능력치를 가진 이 용병과 라이더만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끼리,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이 기사는 일반적으로 배럭에서 생산 가능한 기사와 유사한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우선순위가 방어 건물이며 공격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체력 또한 높습니다. 때문에 몸빵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석궁이 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석궁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좋고요. 석궁 공격과 동시에 워낙에 꿀광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빠르게 라이더를 수입을 하는 겁니다. 용병을 바로 사용한 이유는 용병은 어차피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랠리가 활성화된다면 그때 자원 건물을 클릭하셔서 자원 약탈에 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적의 방어 건물을 다 부시겠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병력 조합이 원래 기사들과 함께 있는 병력 조합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른 유닛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더 자원 건물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법을 사용한 공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을.
지금과 같은 경우 이 라이더 오른쪽에 있는 이 마법이 보이실 겁니다. 이 마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건물을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마법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석궁에 사용을 해서 아군 유닛을 보호하도록 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석궁이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요. 마법을 석궁에 사용해서 아군 유닛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우선 이 생선 그냥 처리했고요. 이후에 석궁을 공격함과 동시에 이 마법을 사용해서 석궁 그리고 타워에 대한 프리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공격을 일시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사를 공격을 시켜 기사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체할 수 있게 합니다. 기사를 이용해서 일정 수준의 방어 건물 해체하기 위해 라이더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지금 이 마을 역시 일본이기 때문에 타운센터가 유닛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운센터를 빠르게 없애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레일리를 이용해서 제거했습니다. 배울 일 없는 동맹이니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진 게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콜로세움이 정중앙에 있고 석궁이 2개가 있고 또한 성벽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상대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부리고 공격을 받게 되고요. 우선 석궁의 마법을 써서 석궁을 일시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콜로세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방어력을 생산하고 또한 왼쪽에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방어 유닛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르게 방어 유닛이 생산됩니다. 지금 보시면 유닛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혹은 중국에 비해서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콜로세움과 아크로폴리스가 있다면 공격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닛 손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특단이기 때문에 유닛 손실을 감수하고 공격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라이더를 보냈는데 전멸한 것처럼 보이죠. 어차피 이 유닛들은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방어 건물들이 워낙에 많고 끝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굳이 다른 방어 건물을 공격하겠다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산 건물을 클릭하셔서 자원 획득에 힘쓰시는 게 좋습니다. 게임하는 중간에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하다 보니 아 내가 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다른 건물들 혹은 방어 유닛과 싸우지 마시고 어차피 진 게임이기 때문에 약탈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기사는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게임에서 지긴 했지만 욕심을 좀 부려서 지긴 했지만 약탈을 상당수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좀 상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오늘 설명드렸던 약탈 방법은 조합이 기사와 라이더를 이용한 공격입니다. 기사는 방어 건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공격력 자체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원 건물에 대한 공격력이 낮기 때문에 자원 건물을 빠르게 해체할 수 있는 라이더를 함께 조합하는 겁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원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공격 방식은 우선 기사를 내보내서 방어 건물을 해체함과 동시에 라이더를 그 이후에 내보내서 체력이 적은 라이더를 보호하는 위주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발리스타 타워가 있다면 발리스타 타워에 대한 몸빵을 위해서 보병 혹은 궁수를 조금 섞어주게 될 겁니다. 때문에 방어 타워가 있다면 그러니까 발리스타 타워가 있다면 사실 궁수보다는 근접 보병이 더 좋습니다. 근접 보병을 먼저 내보내서 석궁 타워에 대한 어그로를 끌게 한 이후 기사를 함께 내보내서 석궁 타워를 먼저 제거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라이더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법 중에 마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법 중에 사보타지라고 하는 이 마법이 보시면 적혀있죠. 일반적인 방어 건물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석궁 타워에 이 마법을 사용해서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이후 없애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경우에 제작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마법 하나 만드는 비용 대비 내가 뽑을 수 있는 유닛의 가격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마법을 쓸 필요 없을 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조합에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 수의 그 유닛 보유량이 없다면 이 조합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닛 조합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조합이 이 기사의 수와 라이더의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게임에 에러가 가끔 나는데 에러가 날 경우에 유닛이 전부 증발하게 됩니다. 유닛이 전부 증발하게 되면 이 조합 같은 경우 유닛을 새로 뽑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 게임을 안 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모아놓던 자원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대한 단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단점이 하나 더 있네요. 뭐 꼭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단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오른쪽 위에 메달이 보이시죠? 이 메달 순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조합을 사용하게 되면 적 유닛을 대부분 다 박살내 버리기 때문에 메달을 꼭 따오게 됩니다. 메달을 따오게 되면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이 자원량 보너스를 얻기 때문에 어디 볼까요? 자원량 보너스가 어디 나와있더라. 지금 제가 그 레벨이 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일정 수의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그렇군요. 제가 메달 40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오네요. 일정 수의 메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보너스의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메달이 높다면 내가 상대해야 되는 유저의 메달 또한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의 방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굳이 방어가 탄탄한 곳을 공격하실 필요는 없고, 방어가 좀 다소 약하지만 자원이 많은 유저를 공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메달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좀 악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메달이 낮을수록 유저들이 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적기 때문에 방어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메달이 낮은 유저 같은 경우엔 초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 자체가 유닛을 재활용하기 가장 쉽고 다른 자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초보를 이제 막 벗어난 분들이라면 기사와 라이더 그리고 보병 한두 개를 섞은 이 조합으로 약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